전극의 효소와 다양한 알고리즘이 내 몸에 맞게 돌아가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한 4가지 정도의 저만의 팁, 방법을 사용해요. 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남주는 23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오늘은 연소혈당 측정기 CGM의 정확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전 영상 CGM 1편에서는 연소혈당 측정기 CGM은 어떻게 발명되었고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CGM과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CGM이 얼마나 힘들게 들어왔는지와 CGM의 측정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2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CGM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센서의 효소 전극을 이용해서 이때 생성되는 전류값으로 혈당의 농도를 알아내는 알고리즘과 혈액과 세포 간질액 사이의 지연 시간을 보상해주는 알고리즘,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측정한 혈당값을 보상해주는 알고리즘 등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CGM의 정확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제가 CGM 정확도를 높이는 나만의 노하우, 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CGM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전극 센서 기술, 센서 삽입 부위,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그리고 개인의 생리학적인 차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CGM의 정확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센서에는 주로 효소나 현관 기반의 측정 기술이 사용되는데 대량 생산되는 산화효소와 매개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즉, 정확도가 조금은 낮은 센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이 센서 불량 같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과감하게 교체해야겠죠? 또 센서의 일부가 항상 인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센서의 삽입 위치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아요. 실제로 많은 논문이나 임상 결과를 보면 각 CGM 제조사마다 팔, 복부, 허벅지에 따라 그 정확도 값이 달라요. 그리고 혈장의 혈당과 세포 간질에게 포도당 수치 간의 지연 시간도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지연 시간이 사람에 따라 3분에서 15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혈당이 높을수록 세포 간질액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더 늦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이 오차도 커질 수 있고요. 또 미비하지만 전자파의 간섭이나 특정 약물의 사용 등도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생리학적 차이, 예를 들어서 몸의 근육량, 지방량, 몸의 수분 상태, 운동량 등도 미비하지만 정확도에 차이를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GM들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제품들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도는 보장한다는 의미예요. 미국 FDA는 CGM의 정확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FDA 승인을 받기 위해 제조업체가 따라야 할 지침과 규제 요구사항들이 있죠. 그중 CGM의 정확도를 의미하는 하나의 지표가 MARD라는 값이고요. MARD는 실제 혈당값과 CGM 혈당값 사이의 평균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에요. 이 말드 값이 낮을수록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FDA는 다양한 포도당 범위와 환자 모집단에서 10에서 15% 이하의 MARD 값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최신 CGM 기기들은 대부분이 9에서 10%의 MARD 값을 가지고 있고요. 초창기 1990년대 FDA가 승인한 CGM은 25% 정도의 MARD 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MARD 값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알고리즘이 진화하면서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CGM들의 MARD 값은 8% 정도라고 하고요. 7%대인 CGM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FDA 승인받은 약들도 마찬가지지만 승인을 받았다고 100% 모두 만족하거나 충족하거나 부작용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MARD 값이 유일한 FDA 승인 검토 요소도 아니고요. 그 밖에도 장치의 안정성, 신뢰성, 사용성, 임상 성능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CGM을 판단하는 거죠.
의료기기 업체들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임상 연구를 수행해요. 그 결과를 논문으로도 발표하고요. 논문들을 보면 정확도를 의미하는 지표는 MARD 값 이외에도 평균 절대오차를 의미하는 MAE, 그리고 제곱근 평균 제곱오차인 RMSE 등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MARD이고 대부분의 CGM 업체는 이 MARD 값을 설명서에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논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CGM들이 처음 하루에서 3일 정도는 이 MARD 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우리가 흔히 센서 전극을 우리 몸에 적신다, 적응시킨다고 하는데 전극의 효소와 다양한 알고리즘이 내 몸에 맞게 돌아가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CGM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 4가지 정도의 저만의 팁, 방법을 사용해요. 첫째, 센서를 내 몸에 안정화시키기 위해 기존 센서를 교체하기 전에 미리 새 센서를 삽입시켜 놔요. 센서와 트랜스미터가 일체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삽입시켜 놓으면 대기 시간, 웜업 시간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둘째, 혈당이 가장 안정적인 시간에 센서 교체를 해요. 혈당 변화가 크면 초기 알고리즘의 오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 오차가 크면 이 오차가 계속해서 누적되는 경우가 많아서 되도록이면 내 혈당이 안정적인 시간에 센서를 교체하는 것이 좋아요. 셋째, 보정을 할 때 너무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오차가 큰 값을 바로 보정하지 않아요. 보정 알고리즘은 제조사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알고리즘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너무 오차가 크면 기존 값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값을 새롭게 리셋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CGM들의 경우 큰 오차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센서가 잠시 중단되면서 새로운 보정 값을 30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요구하면서 알고리즘을 안정화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차가 크더라도 오차보다 좀 작은 값을 15분, 20분마다 측정을 다시 해보면서 천천히 값이 맞도록 보정을 여러 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넷째, 나에게 잘 맞는 정확도 높은 부위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CGM 임상 결과를 보면 정말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복부가 정확도가 높은 사람도 있고 팔이 높은 사람도 있어요. 허벅지가 높은 사람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MARD 값, CGM이 추천하는 곳은 복부하고 팔이에요. 이 둘 중에서도 팔이 정확도가 더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부위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CGM 비싼 돈 주고 샀는데 혈당값도 안 맞고 너무 짜증나죠. 우리는 이 혈당값에 따라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초창기 CGM은 지금보다 오차가 2배 이상 더 컸어요. 지금 8에서 10% 정도의 평균 오차는 정말 많이 좋아진 거고요. 그래도 10% 정도의 이 평균 오차는 여전히 우리가 쓰는 CGM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곧 7% 오차, 5% 오차까지도 된다면 체열용 혈당 측정기랑도 거의 차이가 없게 될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20년 전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획기적인 일이고요. 우리가 혈당 관리하는 것도 정말 좋아지고 있고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GM 오차가 너무 크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팁을 생각하면서 건강한 혈당 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